호화로운 생활과 편안함에 익숙한 부유한 남자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차에서 겸손한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불임이었고 그녀를 사로잡아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비웃었지만 몇 년 후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에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등석의 호화로운 객차는 빠른 속도로 풍경을 가로질렀지만 민호캉에게는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가죽 시트에 앉아있는 45세의 사업가는 무심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눈앞에 펼쳐진 숫자들의 진정으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난 몇 년 동안 항상 그랬듯이 그의 거대한 저택의 빈 방들, 외로운 저녁 식사, 끝없는 밤들을 떠돌았습니다. 민호는 세상의 눈에는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남한에서 가장 큰 건설 회사 중 하나를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재산을 가진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유일한 것은 영원히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차의 갑작스러운 흔들림이 그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민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의 생각이 방해받은 것에 짜증이 났지만 그의 눈은 이상한 장면에 고정되었습니다. 간단한 옷과 낡은 배낭을 메고 있는 젊은 여성이 복도를 지나가며 커피가 담긴 쟁반을 균형 있게 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그녀는 민호를 지나가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1등석에 그녀가 있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구역은 1등석 승객만을 위한 곳입니다. 30세가 되지 않은 듯한 여성은 놀라움과 결단력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식당 칸의 새로운 직원입니다. 민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조용히 일하고 승객들을 방해하지 마세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움직이기 전에 기차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쟁반이 위험하게 흔들렸고 순식간에 뜨거운 커피가 민호의 완벽한 정장 위로 쏟아졌습니다. 얌다. 세상에. 그녀는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갑자기 일어나며 가슴으로 흘러내리는 뜨거운 액체를 느꼈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정장은 당신이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더 비싼 거야.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냅킨으로 엉망이 된 부분을 닦으려고 애썼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사고였어요. 그만. 민호가 그녀를 끊었습니다. 내게 손대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엉망으로 만들었어. 당신 상급자를 즉시 불러오세요. 다른 승객들은 호기심과 불편함이 섞인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바로 부르겠습니다. 그녀가 떠나갈 때 민호는 즉시 알아채지 못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죄책감, 후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들을 떨쳐냈습니다. 결국 그는 민호캉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고 특히 제대로 일을 할 줄 모르는 평범한 점원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과 다시 마주쳤을 때 무언가가 변했다. 잠깐 동안 그녀의 갈색 눈동자 속에서 그를 놀라게 할 만큼의 깊이를 보았다. 그가 예상했던 두려움이나 복종만이 아니라 조용한 힘과 그를 잠시 말문이 막히게 할 만한 품위가 있었다. 이름이 뭐예요? 그는 의도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클라라예요. 그녀는 턱을 살짝 들며 대답했다. 클라라 올리베이라. 민호는 이상한 압박감을 느꼈다. 클라라. 단순한 이름이었지만 어쩐지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았다. 클라라. 그는 얼룩진 재킷을 고쳐 입으며 말했다. 아마 제가 좀 과했나 봐요. 사고는 일어나는 법이죠. 클라라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떻게든 보상할게요. 그 순간 민호는 알지 못했지만 이 우연한 만남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운명이었다. 기차가 그의 호화로운 삶과 고독으로 돌아가는 길을 계속 달리는 동안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가
세심히 쌓아 올린 갑옷에 작은 금이 갔고 그 틈으로 빛이 새으며들기 시작했다. 감독관이 도착해 사과를 늘어놓으며 정장 세탁비를 지불하겠다고 했다. 민호는 스스로도 놀랍게도 그 제안을 손짓으로 거절했다. 필요 없어요. 그는 여전히 클라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때로는 완벽하게 정리된 삶에 약간의 혼란이 필요하죠. 클라라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어 민호에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렇게 커피 얼룩과 중얼거리는 사과 사이에서 두 사람 모두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기차가 길을 따라 달리는 동안 민호는 클라라가 식당 칸으로 사라진 후에도 그녀를 계속 생각했다. 그녀에게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의 비즈니스와 거치장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실함이 있었다. 마치 잠시 동안 그는 다른 삶, 그의 은행 계좌의 숫자와 차가운 저택의 벽 너머의 존재를 엿본 것 같았다. 남은 여정은 흐릿하게 지나갔다. 민호는 노트북으로 문서를 검토하던 중 슬쩍 복도를 바라보며 클라라를 다시 볼 기회를 기다렸다. 기차가 마침내 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망설이며 그녀와 한 번 더 이야기할 기회를 원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지나갔다. 민호는 기차에서 내려 평소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플랫폼을 걸으며 기다리고 있는 운전석에 다가가는 동안 그는 뒤를 돌아보며 그 잊을 수 없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클라라 올리베이라. 그 이름은 앞으로의 날들 동안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질 것이며 때로는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기차 사고가 있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민호는 클라라를 떨쳐내지 못했다. 도시에서 가장 웅장한 고층 빌딩 중 하나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 앉아 그는 그녀의 진실한 미소와 단호한 눈빛을 떠올리며 멍하니 있었다. 민호 강님? 비서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5분 후에 이사회 회의가 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넥타이를 고쳤다. 고마워요 유나, 곧 갈게요. 거울로 된 복도를 걸으며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민호는 기차에서의 그 짧은 만남이 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했다. 마치 클라라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에 창문을 열어 신선한 가능성에 바람을 들여보낸 것 같았다. 회의는 평소처럼 진행되었다. 숫자, 그래프, 예측.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민호는 불안함을 느꼈다. 그 모든 기업적 성공 속에서 무언가가 빠져있는 것 같았다. 새로운 주택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나요, 민호 강님? 한 임원이 물었다. 중산층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사실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신 사회주택 프로젝트를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회의실에는 어리둥절한 침묵이 감돌았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CEO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에 당황했다. 사회주택이라고요? 다른 임원이 회의적인 어조로 물었다. 사장님, 존중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그건 우리의 타겟 시장이 아니잖아요. 민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상상해 보세요.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도 말이죠. 그가 비전을 설명하면서 민호는 단순히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은행 계좌의 숫자 너머를 보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역경 속에서도 조용한 위험을 지켜내던 수진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변화의 씨앗을 심은 듯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에 혼자 남은 민호는 잠시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전망이 좋은 창가로 걸어가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저 밖에는 얼마나 많은 수진들이 매일 고군분투하며 품위 있는 집을 꿈꾸고 있을까. 그의 생각을 방해하듯 전화가 울렸다. 집사장 혜진이었다. 강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희 저택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2명의 직원이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알겠습니다, 혜진 씨.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누구든 필요하다면 채용하세요. 전화를 끊고 그는 대담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만약, 아니 그건 미친 짓일 거다. 하지만 수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마치 운명이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결심한 그는 다시 전화를 들었다. 유나 씨,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철도 회사에 연락해서 수진박이라는 직원에 대한 정보를 얻어오세요. 정보를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자신이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니면 기차에서 경험했던 그 짧지만 진실된 순간과 다시 연결되고 싶은 욕구일까? 몇 시간 후 유나가 작은 서류 뭉치를 들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사장님, 요청하신 수진박 씨에 대한 정보입니다. 민호는 서류를 훑어보며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했다. 수진은 28세의 미혼 여성으로 외곽의 평범한 동네에 살고 있었고 3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후 두 동생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에 대한 헌신을 읽으며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해졌다. 그것은 그가 존경하는 자질이었고 자신의 외로운 삶에 부족한 것이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결심을 내린 민호는 전화를 들었다. 혜진 씨, 저택의 그 자리에 대해 제가 적임자를 생각해봤습니다. 서류에 적힌 수진의 번호를 누르면서 민호는 몇 년 만에 느껴보지 못한 불안과 기대감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할까? 그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까?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클라라의 부드럽고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클라라 씨.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 기차에서 좀 특이한 상황에서 만났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물론 기억합니다, 강민호 씨.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세탁 후에 정장이 잘 되었길 바랍니다. 강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 놀랐다. 잘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전화를 드린 이유는 제안이 있어서입니다. 제 가정부 팀에 몇 자리가 비어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실지 궁금해서요. 이어지는 침묵은 영원한 것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클라라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람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강민호 씨, 정말 너무나 관대한 제안인데 생각해보세요. 강민호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급여는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고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받아주신다면 동생들을 저희 저택에 데려와서 지내실 수도 있어요. 클라라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제 동생들에 대해 어떻게 아셨죠? 강민호는 망설이며 실수를 깨달았다. 저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분 상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저 최선의 제안을 드리기 위해 상황을 더 잘 이해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또 다른 침묵이 흘렀고 클라라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호 씨,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관대한 제안이에요.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일이니까요. 물론이죠. 잘 이해합니다. 강민호가 대답하며 안도와 실망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필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제 제안은 계속 유효합니다. 전화를 끊고 강민호는 의자에 기대어 대화를 되짚어 보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건 단순히 자리를 채우거나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었다. 이건 연결에 관한 것이었고 운명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도시 위로 해가 지며 하늘을 금빛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강민호는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했다. 클라라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만약 받아들인다면 그녀의 존재가 저택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강민호는 사무실을 떠날 준비를 했다. 내일은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고 오랜만에 진정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되는 기분이 들었다. 알메이다 저택에서 전화벨이 울리며 대리석 복도를 가득 채웠다. 총지배인 혜진이 즉시 받았다. 알메이다 저택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전화 너머로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강민호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혜진은 이름을 알아듣지 못해 눈살을 찌푸렸다. 강민호 씨는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 네, 소진 파키 대답하며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겼다. 그가 최근에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전화드린 거예요.
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새로운 채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통화를 대기 상태로 두었다. 몇 분 후 민호캉이 전화를 받았다. 그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소진 박 목소리 듣기 좋네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셨나요? 네, 캉 선생님. 소진 파크이 대답했다. 오랫동안 생각해 본 결과 이건 저와 제 동생들에게도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민호캉은 만족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훌륭해요. 우리의 총괄 가정부인 혜진이 모든 세부 사항을 처리할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일주일 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서 먼저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서요. 완벽해요. 여러분을 맞이할 날이 기다려지네요. 캉 가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진 파크. 전화를 끊고 민호캉은 혜진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혜진, 소진 파크와 그녀의 두 동생이 올 준비를 해주세요. 그들은 저택의 동쪽 건물에 머물 거예요. 혜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허락해 주신다면 이 소진 파크라는 분은 정확히 누구인가요? 민호캉은 기차에서의 만남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이 집에 꼭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사람이에요. 혜진, 저를 믿어주세요. 그 후 며칠 동안 캉 저택은 분주했다. 방들이 준비되고 유니폼이 주문되었으며 기대감이 공중에 떠다녔다. 다른 직원들은 서로 속삭이며 주인의 은총을 받은 것 같은 신비로운 새 직원에 대해 궁금해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민호캉이 보낸 차가 저택 앞에 도착했고 차에서 소진 팍과 그녀의 동생들인 15살의 조은과 12살의 하나가 내렸다. 그들은 눈앞에 우뚝 선 웅장한 건물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 하나가 소리 없이 속삭이며 언니의 손을 잡았다. 성 같아. 소진 파크는 긴장한 미소를 지으며 낡은 가방 끈을 조정했다. 기억해 얘들아. 우리는 여기서 일하러 온 거야. 예의를 지키는 거 알겠지? 혜진이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하며 평가하는 눈길로 세 사람을 훑어보았다. 캉 저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따라오세요. 여러분의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화로운 복도를 걸어가며 소진 파크는 어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부와 세련됨을 외치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다. 소진 파크. 민호캉의 목소리가 그녀를 돌아보게 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걸어오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잘 도착해서 정말 기뻐요. 모든 것이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소진 파크는 약간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민호캉 씨. 정말 친절하시네요. 민호캉은 조은과 하나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굽혔다. 너희가 소진의 남매구나. 새로운 집에 온 걸 환영해. 하나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고 조은은 조심스러운 표정을 유지했다. 소진은 형제의 긴장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적응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혜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거야. 민호캉이 말을 이었다. 소진, 자리를 잡으면 내 사무실에서 이야기 좀 나누자. 다음 몇 시간은 짐을 풀고 다른 직원들을 만나고 거대한 저택에서 길을 찾는 등 정신없는 시간이었다. 소진은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언제 깨어날지 두려웠다. 마침내 민호캉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대답이 들렸다. 민호캉은 웅장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소진, 앉으세요.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소진은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민호캉 씨. 민호라고 부르세요. 그가 강조했다.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소진. 큰 변화라는 걸 알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거라고 믿어요. 소진은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물어봐도 될까요? 왜 저예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민호캉은 잠시 망설이며 대답을 고민했다. 기차에서의 만남이 내게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소진, 당신의 품위와 강인함이 나를 감동시켰어요. 당신이 여기에 있음으로써 이 집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성입니다. 민호캉의 말은 소진의 마음 깊이 닿았다. 그녀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너무나 먼 존재로 느껴졌던
이 남자와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를 느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호진이 사무실을 나왔을 때 그녀는 더 가볍고 자신감이 넘치는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이 급격한 변화가 그녀와 형제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택에 모든 사람들이 민옥항의 열정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혜진은 새로운 소진을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으로 지켜보았다. 상사가 소진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녀를 깊이 불편하게 했다. 유나 혜진이 민옥항의 개인 비서를 불렀다. 소진이라는 여자에 대해 뭐 알아? 유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별로 몰라요. 민옥항 씨가 몇 주 전에 그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셨지만 자세한 건 말씀 안 하셨어요. 혜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소진이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럼 우리가 그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네. 결국 민옥항 씨의 이익을 지켜야 하니까. 한편 부엌에서는 소진이 형제들이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하나는 모든 것에 매료된 듯 보였지만 주는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다. 준아, 수진이 형의 애칭을 부드럽게 불렀다. 괜찮아. 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상반된 감정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다. 우리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수진? 이곳, 이 사람들, 우리의 세계가 아니야. 수진은 한숨을 쉬며 형을 끌어안았다. 어렵다는 거 알아, 준아. 하지만 이건 우리 둘에게 더 나은 삶을 줄 기회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해가 지며 하늘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수진은 부엌 창문으로 잘 가꿔진 저택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삶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약속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 새로운 세계에서 그녀와 형제들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질까?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미스터리한 민호 강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간만이 알려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강저택은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강저택에서 몇 주가 지나면서 수진과 형제들은 서서히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수진은 헌신과 효율성으로 곧 가정부 팀에서 필수적인 인물이 되었고 많은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다. 하나는 새로운 환경에서 꽃을 피우며 민호가 그녀와 준을 위해 준비한 개인 교습에 매료되었다. 반면 준은 여전히 집처럼 느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10대 소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내며 저택의 다른 주민들과의 교류를 피했다. 수진은 형을 걱정했지만 그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민호는 정원에서 장미를 세심하게 돌보고 있는 수진을 발견했다. 너는 식물을 다루는데 소질이 있구나. 그가 다가오며 말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살짝 얼굴을 붉혔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 민호 씨 아직 적응 중이에요. 민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너와 형제들의 적응은 어때?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하나는 정말 좋아해요. 교습, 책,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꿈만 같아요. 하지만 준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민호는 진심으로 걱정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사실은 수진이 말을 시작하다가 입술을 깨물며 멈췄다. 말해봐, 수진. 내가 도와줄게. 준은 항상 기계에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 옛집에서는 오래된 기계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데 시간을 보냈죠. 그게 그리운 것 같아요. 민호의 눈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번뜩였다. 그렇다면 그에게 흥미로울 만한 게 있을지도 몰라. 따라와. 호기심이 생긴 수진은 민호를 따라 아직 가보지 못한 저택의 한 구역으로 갔다. 그들은 큰 차고 앞에 멈췄다. 이건 내 클래식 자동차 컬렉션이야. 민호가 문을 열며 설명했다. 몇 대는 복원이 필요해. 준이 그걸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소진 파크는 반짝이는 차량들을 보고 말을 잃었다. 민호, 이건 정말 대단해. 조은이 보면 기뻐할 거야. 그 순간 혜진이 나타나 소진과 민호를 번갈아 보며 숨기지 못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강씨, 사무실에서 중요한 전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소진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혜진. 소진, 나중에 조은을 여기로 데려오는 게 어때? 분명히 좋아할 거야. 민호가 자리를 떠나자 혜진이 소진에게 다가왔다. 파크양, 여기서 당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길 바랍니다. 당신은 직원이지 손님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소진은 혜진의 차가운 말투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대여도 제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제 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고 있을 뿐이에요. 혜진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렇게만 계속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혜진은 자리를 떠났고 소진은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강력한 적을 얻었다는 걸 알았다. 그날 늦게 소진이 조온을 차고로 데려갔을 때 그의 변화는 즉각적이었다. 10대 소년의 눈은 클래식 카드를 보자마자 흥분으로 반짝였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해. 그는 한 대의 차에서 다른 차로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소진, 67년식 머스탱 봤어? 그리고 저 쉐보레 임팔라는? 소진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동생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호가 몇 대를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어. 원한다면. 조은은 멈춰서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런 걸 해주는 거야? 대가로 뭘 원하는 거지? 존! 소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모든 사람이 다 숨은 의도가 있는 건 아니야. 가끔은 그냥 친절한 사람도 있는 거야. 그때 민호가 차고에 들어오며 조은의 열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작은 컬렉션 어때? 조은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흥미를 숨기지 못하며 대답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런 건 처음 봐요. 민호가 1973년식 포르쉐 911 옆으로 다가갔다. 이 차는 엔진 수리가 좀 필요해. 한번 살펴볼래? 조은의 눈이 반짝였지만 소진을 바라보며 허락을 구했다. 소진은 격려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좋아요. 조은이 마침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이 포르쉐에 열린 후드 위로 몸을 숙이며 작업하는 동안 소진은 감사와 불안이 섞인 감정으로 지켜보았다. 조은이 마음을 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건 좋았지만 채진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 친절의 대가는 무엇일까? 차고 밖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혜진은 좁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네, 저예요. 클라라 올리베이라와 그녀의 가족에 대해 완전한 조사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네, 모든 것을요. 전화를 끊은 후 혜진은 차고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자리를 떴다. 클라라가 민호 강의 삶에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녀는 큰 오산이었다. 혜진은 단지 자신의 직업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비밀스럽게 사랑해온 남자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한편 차고 안에서는 민호가 준에게 차량 엔진의 작동 원리를 차분히 설명하고 있었다. 준은 매혹된 듯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클라라는 그들을 지켜보며 상반된 감정의 물결을 느꼈다. 동생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한 감사, 혜진의 의도에 대한 걱정, 그리고 민호에 대한 점점 커지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 해가 지기 시작하며 차고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알메이다 저택에서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약속, 위험,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장이었다. 클라라는 이 거친 물살을 조심스럽게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을 보호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복잡한 감정을 탐구해야 했다. 밤이 저택을 덮치면서 운명의 톱니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진실이 드러나고 대립이 벌어지며 아마도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사랑이 펼쳐질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흘러 알메이다 저택의 생활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다. 클라라는 자신의 역할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거의 모든 직원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었다. 주는 차고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민호의 지도 아래 그의 기계 공학 재능이 꽃을 피웠다. 한편 하나는 학업에서 빛을 발하며 그의 지성과 호기심으로 가정교사들을 매료시켰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민호는 클라라를 저택의 넓은 정원으로 산책하자고 초대했다. 화려한 꽃들 사이를 걸으며 둘 사이에는 점점 더 깊어지는 친밀감이 감돌았다. 클라라, 민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당신과 당신 동생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 있길 바랍니다. 당신들은 이 저택에 제가 상상도 못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클라라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민호 씨,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야 해요. 저희에게 주신 기회는 저희 삶을 바꿔놓았어요. 그들은 붉은 장미로 둘러싸인 대리석 벤치 근처에서 멈췄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주 소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클라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민호 씨?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클라라,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몇 년 전에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삶에 큰 공허함을 느껴왔어요. 당신이 동생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제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깨달았어요. 클라라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연약함에 감동받았다. 오, 민호 씨, 정말 몰랐어요. 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미안할 필요 없어요. 사실 당신들이 여기 있는 것은 저에게 치유가 되고 있어요. 특히 당신이요. 클라라.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둘 사이에는 정이 같은 감정이 흘렀다. 클라라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무언가 깊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의 직전에 서 있음을 알았다. 그 순간 다가오는 발소리가 그들을 살짝 떨어지게 했다. 혜진이었고 그녀의 얼굴은 가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해해서 죄송해요.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민호 씨의 주의가 필요해요. 민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방해에 분명히 짜증이 난 듯했다. 지금은 안 될까, 혜진?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주택 프로젝트에 관한 거야. 민호캉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소우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응? 소진 파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혜진과 함께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집사가 자신을 향해 던진 승리적인 눈빛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소우진이 하나의 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소녀는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그녀를 놀라게 했다. 소진, 민호 삼촌 조하하에. 소진은 들고 있던 화분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하나? 소녀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냥 삼촌이 주변에 있을 때 너가 다르게 웃잖아. 그리고 삼촌도 그래. 소진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나, 그런 게 아니야. 민호 씨는 우리의 고용주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존중해야 해. 하지만 만약 그가 너를 좋아한다면 다시 아빠가 생기면 좋을 텐데. 하나가 순진하게 말했다. 하나의 말은 소호진에게 주먹으로 맞은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의 위치뿐만 아니라 자신이 형제들에게 무심코 불러일으킬 수 있는 희망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민호의 사무실에서는 긴장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혜진,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민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은 그의 책상 위에 파일을 올려놓았다. 선생님, 소호진과 그녀의 가족의 과거를 조사해봤어요. 걱정스러운 불일치가 있어요. 민호는 마지못해 파일을 열고 문서를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이 짜증에서 걱정으로 바뀌었다. 이건 사실일 리가 없어. 그가 중얼거렸다. 혜진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타깝게도 사실인 것 같아요, 선생님. 소호진은 자신이 말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있어요. 그녀가 당신의 옛날 사업 경쟁자였던 승민레와 연결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민호는 발밑의 땅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승민리에는 몇 년 전 더러운 기업 전략으로 그의 회사를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던 남자였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혜진? 그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와 대면해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설명을 요구해야 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몰라요. 민호는 눈을 감고 어깨에 짓누르는 세상의 무게를 느꼈다. 소호진에게 품었던 신뢰, 피어나기 시작했던 감정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캉 저택은 긴장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소호진은 다가오는 폭풍을 알지 못한 채 정원에서 민호와 함께한 순간을 떠올리며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잠들었다. 그녀는 다음 날 자신의 삶이 뒤집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밝혀질 진실은 그녀의 직업뿐만 아니라 그녀와 민호 사이에 형성된 깨지기 쉬운 유대감까지 위협할 것이었다. 창백한 달빛이 저택의 복도에 불안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동안 그곳 주민들의 운명은 점점 더 복잡한 매듭으로 얽혀갔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 거짓말, 그리고 진실이 곧 드러나며 유대감을 시험하고 충성심을 시험하며 새롭게 발견된 꿈들을 파괴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새벽은 새로운 날뿐만 아니라 미래와 진실, 그리고 아마도 사랑을 위한 싸움의 시작을 가져올 것이다. 수진, 민호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해가 막 뜨던 아침, 수지는 민호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긴급한 메시지의 어조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저택 복도를 걸어가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수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느꼈습니다. 민호는 창가에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심각하고 멀리 있는 듯했습니다. 혜진은 가까운 의자에 앉아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수진, 앉아주세요. 민호는 평소의 친절함 없이 말했습니다. 수지는 순순히 앉으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민호?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수진. 아니면 수진박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진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그토록 오래전에 묻어뒀던 그 이름이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죠?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혜진이 개입하며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올리베이라 양, 아니면 멘데스 부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지는 눈을 감으며 주변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발 설명할 수 있어요. 민호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겠다는 거요? 당신이 신분을 속였다는 것. 내 회사를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아넣은 에두아르도 멘데스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 수진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제발 설명하게 해주세요. 말하세요.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수진박입니다. 네, 에두아르도와 결혼했지만 그의 불법 사업을 알게 된 후 4년 전에 그를 떠났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용기를 내어 계속했습니다. 준과 하나는 제 동생이 아니에요. 제 아이들이에요. 에두아르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분을 바꿨어요. 그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민호. 제가 그를 떠나면 아이들을 빼앗겠다고 협박했어요.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충격과 불신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걸 나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수지는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알면 우리를 내쫓을까봐, 에두아르도가 우리를 찾아낼까봐 두려웠어요. 저와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원했을 뿐이에요.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민호 씨, 그녀는 분명히 빠져나가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민호는 손을 들어 혜진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의 눈은 수진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보세요. 그가 말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다. 클라라 소진 파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회를 준 것에 감사했다. 기차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당신이 나에게 일자리를 제안한 후에야 그 연결고리를 깨달았죠. 하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으니까요. 이어지는 침묵은 귀를 찢는 듯했다. 민호강 구스타보 알메이다은 천천히 의자로 걸어가 앉았고 그의 어깨에는 드러난 진실의 무게가 짓눌렸다. 혜진, 레지나, 잠시만 우리 둘만 있게 해주세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가정부는 망설이며 클라라를 의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선생님, 제 생각엔 지금 당장 혜진, 민호는 단호하게 말하며 그의 목소리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 혜진이 문을 닫고 나가자 민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클라라를 응시했다. 너를 믿고 싶어, 클라라, 아니면 메리. 하지만 이건 모든 것을 바꿔놓는 일이라는 걸 이해해야 해. 클라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말했던 감정들, 감사함, 그 모든 것은 진심이었어요, 민호.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아이들은 그들도 알고 있나? 아니요, 클라라가 대답했다. 그들에게 승민 이 에두아르도 멘데스는 그저 먼 기억일 뿐이에요. 아이들을 버린 아버지. 그들은 그가 진짜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모르고 있어요. 민호는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해. 클라라, 이해해. 주겠지? 클라라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네,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돌아섰고 그의 표정은 약간 부드러워졌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너희는 여기에 머물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해. 네가 승민에 대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클라라는 안도와 불안이 섞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민호. 다시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클라라가 사무실을 나설 때 그녀의 다리는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혜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가정부가 속삭였다. 내 거짓말로 모두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클라라는 턱을 들며 혜진의 눈을 마주보았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요, 혜진. 이 정보로 원하는 대로 하세요. 클라라가 떠나자 혜진은 전화기를 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네, 저예요. 저는 소진 파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민 리 씨가 그의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알메이다 저택에서는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폭로와 비밀의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난 소진 파크는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애쓰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호 캉은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이혜진의 음모는 저택의 벽 안에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위협을 품고 있었습니다. 소진 파크 뒤로 남기려고 애썼던 과거가 그녀를 따라잡으려 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밤이 저택을 덮치며 긴장과 불확실성이 가득했습니다. 체스판의 말들이 격렬하게 흔들렸고 이제 모든 움직임과 결정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알메이다 저택의 주민들에게 새벽이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알메이다 저택에서의 그 후의 날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진 파크는 다른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판단의 눈길을 느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민호 캉은 한편으로는 거리를 두고 끝없는 회의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어두운 어느 오후, 조은은 정원에서 소진 파크를 만났고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녀 옆 벤치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이상해요. 민호 캉 씨는 우리랑 거의 말도 안 하시고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소진 파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에게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은, 너와 하나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우리 과거에 대한 거야. 그날 밤 그들이 함께 쓰던 방에서 소진 파크 아이들을 모아놓고 눈물을 흘리며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 승민 리, 그리고 그들이 도망치게 만든 위험에 대해. 하나는 크고 두려운 눈으로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아니, 사랑아, 소진 파크,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족, 이건 항상 진짜였어. 우리는 그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조은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말했습니다. 그럼 민호 캉 씨는요, 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소진 파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최근에 알게 됐어. 그래서 상황이 복잡해진 거야. 우리 떠나야 해요?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진 파크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모르겠어, 얘야.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함께 있을 거야. 항상. 한편 민호 캉이 사무실에서는 긴장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존중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그 여자가 나타내는 위험을 무시할 수 없어요. 혜진이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승민 리에 대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한 거예요. 민호 캉은 관자놀이를 마사지하며 상황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알아, 혜진. 하지만 그들을 그냥 내쫓을 순 없어. 아이들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혜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그들을 안전하게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민호 캉이 그녀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혜진?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다. 민호 캉이 전화를 받으며 표정이 짜증에서 충격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네, 알겠습니다. 계속 알려주세요. 그는 전화를 끊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찰 쪽 연락이었어. 승민 레이가 도시에서 목격되었다고. 혜진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그가 우리를 찾아낸 건가요? 아직은 아니야. 민옥한기 일어서며 대답했다. 하지만 시간 문제일 뿐이야.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해. 그날 밤 도심의 호화로운 호텔에서 승민 리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고 그는 약삭빠른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그녀가 정말 거기에 있나? 훌륭한 일이야. 이 정보에 대해 넌 충분한 보상을 받을 거야. 친애하는. 전화를 끊고 승민 리에는 가방에서 액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클라라, 혹은 그가 알고 있던 마리아 다토레가 두 어린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드디어 널 찾았어, 사랑아. 그가 속삭였다. 이제 우리 가족을 다시 모을 시간이야. 저택으로 돌아와. 클라라는 한밤중에 공포감에 잠에서 깨어났다. 뭔가 잘못된 것이 느껴졌다. 아이들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그때 그녀는 보았다. 대문 앞에 낯선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옆에 그녀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승민 리. 공포가 그녀를 휘감았다. 어떻게 그가 그들을 찾아낸 거지? 이제 그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터치하며 그녀가 비명을 지르지 않도록 했다. 민호 캉이었다. 그가 여기에 있어요. 클라라가 떨며 속삭였다. 민호 칸기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나와 함께 가자. 당신과 아이들을 즉시 여기서 데려가야 해. 클라라가 조은과 하나를 깨우며 상황을 빠르게 설명하는 동안 민호 캉은 보안팀과 협력했다. 몇 분 만에 탈출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다. 당신들은 내 시골 별장 중 한 곳으로 갈 거야. 민호 캉기 비밀 통로를 통해 그들을 안내하며 설명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거기서 안전할 거야. 클라라가 눈물을 머금고 그를 바라보았다.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모든 일 이후에. 민호는 멈춰서서 그녀를 강렬하게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있었지만 난 너를 믿어, 수진. 그리고 왜냐하면 그는 망설이며 내 아이들을 신경 쓰기 때문이야. 내가 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수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저택 안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승민이 들어온 것이었다. 빨리. 민호가 재촉하며 그들을 뒤쪽 출구로 밀어냈다. 그곳에는 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 어두운 도로를 따라 가속하며 수진과 그녀의 아이들을 즉각적인 위험에서 멀리 데려가는 동안 민호는 저택에 남아 그가 사랑하기 시작한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남자와 맞서기 위해 준비했다. 밤은 저택을 그림자로 감쌌고 공기는 긴장과 임박한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격렬하게 충돌했고 그 충돌의 결과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다. 한편 어두운 도로의 어딘가에서 수진은 아이들을 안으며 그들의 안전을 기도했고 그들이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민회에게서 그녀는 단지 보호자뿐만 아니라 그녀의 격동적인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다. 아침은 새로운 도전과 위험을 가져올 것이지만 지금은 어둠 속에서 가족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도망치고 있었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한 남자를 뒤에 남겨두고 있었다. 해가 겨우 뜨기 시작했을 때 민호는 승민이와 그의 사무실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두 기업계의 거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결을 펼치며 힘을 겨루고 있었다. 내 가족은 어디에 있나, 강민호? 승민이 요구했다. 그의 가식적으로 친절한 어조는 속에 숨겨진 위협을 잘 감추지 못했다. 민호는 무표정을 유지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승민, 여기는 사유지고 너는 침입하고 있어. 승민은 차갑고 유머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랑 장난치지 마. 내가 수진 밖과 내 아이들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 아니면 얼마 전까지는 여기 있었다는 걸. 불만이 있다면 관련 당국에 문의하길 바란다. 민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물러가 주길 바란다. 승민의 눈은 위험하게 빛났다. 이건 끝이 아니다. 강민호, 네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승민이 마침내 떠나자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즉시 전화를 들어 수진과 아이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한편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진, 준, 하나는
민호의 시골집에 도착했다. 그것은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인 외딴 곳이었고 완벽한 피난처였다. 엄마, 우리 여기 얼마나 있을 거예요? 하나가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찬 큰 눈으로 물었다. 수지는 딸을 안으며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평온을 전하려고 애썼다. 몰라, 얘야. 하지만 여기서는 안전해. 그게 중요해. 주는 말없이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불신으로 낯선 환경을 훑어보았다. 수지는 그의 눈에서 분노와 실망을 볼 수 있었고 아이들을 이 잔혹한 현실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것에 가슴이 아팠다. 전화가 울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민호였다. 수진, 다들 잘 도착했어? 네, 우리 모두 괜찮아요.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예상치 못한 안도를 느끼며 대답했다. 민호, 무슨 일이 있었어요? 승민이, 그가 여기에 있었어. 민호가 말을 끊었다. 하지만 이제는 갔어. 일단은 그렇지. 소진 파크는 눈을 감으며 상황의 무게를 느꼈다. 이 모든 일에 당신을 끌어들여서 정말 미안해요, 민호캉. 당신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죄송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을 가로챘다. 이제 우리는 함께야. 제가 이 상황을 해결할게요. 약속할게요. 전화를 끊고 소진 파크 아이들을 돌아보며 희망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자, 얘들아, 우리의 임시집을 구경하러 가자. 저택으로 돌아온 민호캉은 보안팀과 변호사들과 함께 소진 파크와 아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그때 A혜진이 들어오며 걱정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민호캉님, 잠시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호캉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사람들을 물러나게 했다. 둘만 남자 H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민호캉은 혈관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혜진? 힙합하며 혜진은 승민 리에게 소진 파크의 행방을 알렸다는 것을 고백했다. 제가 질투했어요. 그녀는 인정했다. 선생님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제가 틀렸어요. 민호캉은 그녀를 바라보며 분노와 실망이 섞인 눈빛을 보였다. 소진 파크와 아이들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렸는지 알아.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혜진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리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뭐든지 하겠어요. 긴장된 순간이 지나고 민호캉이 말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는 걸 도와야 해, 혜진. 그것이 너를 속죄할 유일한 방법이야. 한편 호텔에서 승민 리에는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어디에나 연줄이 있는 그는 가족의 행방을 알아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도망칠 수는 있어, 메리.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영원히 숨을 순 없어. 시골집에서 밤이 되자 소진 파크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를 달래려 애썼다. 조는 혼자 남아 자신의 복잡한 감정과 싸우고 있었다. 엄마, 하나가 속삭였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소진 파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떻게 아이에게 이렇게 복잡한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내 아빠는 실수를 했어, 얘야. 큰 실수.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함께 있고 안전하다는 거야.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조은이 방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우리가 얼마나 도망 다녀야 하는 거야. 소진 파크는 팔을 벌려 아들을 포옹으로 초대했다. 잠시 망설이던 조은은 결국 가족의 따뜻함에 안기기로 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소진 파크가 고백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함께할 거라고 약속할게. 가족이 서로를 안으며 위로를 찾는 동안 민호캉은 저택에서 쉼없이 일하고 있었다. 그는 소진 파크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민 리의 불법적인 사업을 한 번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밤은 약속과 위협으로 가득 차 더 깊어져 갔다. 도시의 여러 곳에서 사람들은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있었다. 수지는 잠시 머물고 있는 피난처에서 잠시나마 희망을 품어보았다. 민호는 사무실에서 뜻밖에도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해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승민은 포식자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적절한 순간을 노리고 있었다. 판은 깔렸고 말들은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수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아침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발견,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고요한 밤 속에서 이 복잡한 드라마의 각 배우들은 다가올 것에 대비하며 모두의 운명이 실타래처럼 흔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수진과 아이들에게는 시골집의 날들이 천천히 흘러갔다. 소식이나 승민과의 불가피한 대결을 기다리는 지속적인 긴장감이 모두를 짓누르고 있었다. 수진은 아이들을 위한 즉흥적인 수업을 준비하고 부지 주변을 탐험하며 가능한 한 평범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특히 화창한 어느 오후, 수진이 준과 하나가 정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녀의 전화가 진동했다. 민호의 메시지였다. 얘기해야 할 일이 있어. 지금 가는 중이야. 수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몇 시간 후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모두를 긴장시켰다. 수진은 창문으로 달려가 차에서 내리는 민호를 보며 안도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민호와 함께 있는 사람을 보며 충격으로 바뀌었다. 혜진이었다.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민호가 들어오자마자 수진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수진, 이게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혜진이 우리를 도우려고 해. 혜진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눈물이 맺힌 빨간 눈으로 말했다. 수진 씨, 저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제가 승민 씨에게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말했어요. 수진은 마치 복부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뭐라고? 제발 설명하게 해주세요. 혜진이 애원했다. 저는 질투와 불안에 눈이 멀었어요. 민호 씨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틀렸어요. 정말 끔찍하게도. 민호가 말을 이었다. 수진, 믿기 어렵다는 걸 알지만 혜진이 승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 정보로 우리가 승민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 거야. 수진은 민호와 혜진을 번갈아 보며 마음속에 배신감, 분노, 두려움, 하지만 희망의 끈도 함께 느꼈다. 이 추적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정보인데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혜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승민 씨의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문서, 녹음, 그가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요. 수진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그걸 얻은 거예요? 몇 년 전에 잠시 승민 씨 밑에서 일했어요. 혜진이 고백했다. 그렇게 해서 당신에 대해 알게 됐죠. 몇 가지 또 보험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사용할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민호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게 우리가 판을 뒤집을 기회가 될 수 있어, 수진. 이러한 증거들로 우리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승민 리가 그의 범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소진 파크는 눈을 감으며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모든 일이 있은 후에 H혜진을 믿어야 할까? 하지만 이것이 자유와 아이들의 안전을 의미한다면 엄마? 존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존과 하나는 문 앞에 서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진 파크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향해 팔을 벌렸다. 이리 와 내 사랑들, 이야기할 게 많아. 소진 파크 아이들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는 동안 민호칸과 혜진은 가족에게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떨어져 있었다. 정말 확실해요? 민호칸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은 눈에 결의를 담고 고개를 끄덕였다. 절대적으로요, 선생님. 제 실수를 바로잡을 때가 왔어요. 밖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누군가가 망원경으로 집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승민 리는 혼자 미소를 지었다. 혜진을 따라온 것은 현명한 수였어. 그래서 여기에 숨어 있었군. 그가 중얼거렸다. 잠시나마 즐기세요.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니까. 집 안으로 돌아와 소진 파크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좋아. 그녀가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게 하자. 하지만 당신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아도 한 발이라도 잘못 디디면 혜진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위협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민호캉는 희망의 빛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이제 우리 계획을 세워봅시다. 다음 몇 시간은 치열한 논의와 계획으로 보냈다. 문서를 검토하고 전략을 세웠다. 소진 파크는 두려움과 결의가 섞인 감정을 느꼈다. 마침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한편 존과 하나는 멀리서 어른들을 지켜보며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존 하나가 속삭였다. 우리 곧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존은 동생을 안아주었다. 모르겠어, 하나. 하지만 엄마랑 민옥항 아저씨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확신해.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은 준비를 마무리했다. 내일은 승민 엘리에를 진실과 결의로 맞서는 날이 될 것이다. 소우진 파크는 잠시 약해져 민옥항의 품에 안겼다. 무서워, 그녀가 고백했다. 알아,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란히 맞서자.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공기에는 긴장과 희망이 감돌았다. 내일은 대립과 폭로, 그리고 아마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어둠 속에서 승민 레에는 조용히 집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의 눈은 악의적인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 집 안에서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최후의 대결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다. 비밀이 드러나고 충성심이 시험받으며 삶이 돌이킬 수없이 바뀔 것이다. 아침은 새로운 날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자들에게 잠재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가져올 것이다. 새벽이 밝아오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우진 파크, 민옥항, 혜진, 그리고 아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계획은 세워졌지만 모두가 승민 리에를 마주하는 것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억해, 민옥항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침착해야 해. 승민은 위험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어. 소우진 파크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존 하나, 너희는 보안팀과 함께 여기에 있어야 해. 무슨 소리나 모습을 보더라도 나나 민호가 돌아올 때까지 이 방을 떠나면 안 돈, 알겠니? 아이들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존은 항상 보호자 역할을 하며 동생의 손을 잡았다. 우린 괜찮을 거야, 엄마. 그는 자신보다 더 용감하게 들리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냥 빨리 돌아와, 알겠지? 소우진. 파크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약속할게, 내 사랑. 너희가 알아채기 전에 돌아올 거야. 한편 부지 밖에서는 승민 리에가 그의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두 명의 위협적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를 따라다녔다. 기억해, 승민이 지시했다. 나는 내 가족이 살아있기를 원해. 알메이다. 사고는 일어나는 법이지. 그렇지 않아? 남자들은 어둡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기를 확인했다. 집 안으로 돌아가서 민옥항은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받았다. 시간이야. 그가 알렸다. 승민이 오고 있어. 소진 파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긴장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혜진은 창백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승민에 대한 증거가 담긴 서류를 들고 있었다. 이걸로 끝내자. 소진 파크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룹은 정원으로 나갔고 바로 그때 승민의 차가 도착했다. 승민이 차에서 내리자 공기가 전기로 충전된 듯 팽팽해졌다. 그의 차가운 미소는 소우진 파크의 피를 얼게 했다. 메리, 내 사랑. 그는 달콤한 척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면 소우진이라고 해야 할까? 드디어 다시 만났군. 민옥항은 앞으로 나아가며 소우진 파크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 앞에 섰다. 여기서 끝내자, 승민. 우리는 내 모든 범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평화롭게 항복하는 게 좋을 거야. 승민은 웃었다. 유머 없는 웃음이었다. 증거? 무슨 증거? 날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민호? 그때 채진이 앞으로 나아갔다. 손에 들린 서류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이 증거입니다, 승민 씨. 문서, 녹음, 당신을 오랫동안 감옥에 가둘 모든 것. 승민의 미소는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회복되었다. 현아, 내 사랑 정말 실망이야.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끝이야, 승민. 수진이 개입하며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더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을 거야. 네가 내 아이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거야. 승민은 눈을 가늘게 뜨며 평정을 유지하려는 그의 표정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사랑? 그게 정말이야? 새로운 왕자를 찾은 거야, 메리? 그 순간 승민을 따라온 두 남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민호는 즉시 수진과 현아 앞에 서며 막아섰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승민. 민호가 경고했다. 경찰이 오고 있어. 지금 당장 항복하는 게 좋을 거야. 승민은 다시 웃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의 흔적이 묻어났다.
너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난 항상 이겨. 항상. 그 후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승민은 그의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갔다. 민호는 반응하며 그중 한 명과 몸싸움을 벌였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고 현아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혼란 속에서 총성이 울렸다. 이어지는 침묵은 귀를 멍하게 할 정도였다. 모두가 얼어붙어 충격에 빠진 채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승민은 바닥에 쓰러져 피 묻은 팔을 움켜쥐고 있었다. 총알이 스치며 지나갔지만 그만큼은 그를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다. 그의 부하들은 리더가 쓰러진 것을 보고 망설였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며 빠르게 가까워졌다. 끝이야. 승민, 수진이 말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확고했다. 이제 네 행동의 결과를 마주할 때야. 몇 분 후 그곳은 경찰로 가득 찼다. 승민과 그의 부하들은 체포되었고 증거들은 신중하게 수집되었다. 수진은 모든 것을 꿈속처럼 바라보며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했다. 민호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입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끝났어. 수진, 이제 너희는 안전해. 수진은 그의 품에 안겼고 눈물이 마침내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고마워. 그녀가 속삭였다. 모든 것에 대해. 현아는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안도와 슬픔이 섞인 눈빛을 지녔다. 그녀는 자신이 속죄하기 위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첫걸음을 내디딘 것만으로도 시작이었다. 집 안에서는 준과 하나가 서로를 꼭 안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이 마침내 들어오자 그들의 얼굴에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 찼다. 엄마! 그들이 동시에 외치며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수진은 그들을 품에 안으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괜찮아, 내 사랑들. 우리는 이제 안전해. 우리는 집에 있어. 가족들이 서로를 안고 있는 동안 민호는 문 밖에서 지켜보며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오랜만에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다. 밤이 저택을 감싸며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가져왔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이는 모든 관련자들의 삶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내일은 분명히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긴 법적 절차가 기다리고 있고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마침내 자유롭고 안전하다는 안도감 속에서 소우진 파크와 그녀의 아이들 그리고 민호는 미래가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꿈꾸기로 했다. 에두아르도와의 대결 이후 몇 주가 지났다. 알메이다 저택의 생활은 점차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아가고 있었지만 모든 관련자들의 감정적인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다. 이제 공식적으로 마리아 다토렌으로 알려진 소진 파크는 자신과 아이들의 삶을 재건하기로 결심했다. 민호의 무조건적인 지원 속에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의 법적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소진 파크는 민호를 서류로 가득한 사무실에서 지친 모습으로 발견했다. 좀 쉬어야 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의 책상에 커피 한 잔을 올려놓았다. 민호는 고마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에두아르도에 대한 소송, 당신의 서류 정리, 회사 업무까지. 소진 파크는 그의 앞에 앉아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민호, 우리 이걸 이야기해야 해요. 우리에 대해서요. 민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대결 이후 그들은 실질적인 결과를 처리하느라 너무 바빠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다룰 시간이 거의 없었다. 소우진, 아니면 마리아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는 망설이며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소우진이면 돼요. 그게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소우진, 그럼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소우진 파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은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너무 많은 걸 해주셨어요. 모든 걸 걸었죠. 그리고 당신에게 감정이 생겼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지만 소우진 파크는 손을 들어 그녀가 말을 계속하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생각해야 해요. 이게 저택에서의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당신의 상태도 문제가 되죠.
민호는 그의 불임을 떠올리며 눈살을 찌푸렸다.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건가요? 소진 파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압박을 느끼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걸 떠맡는 것 같다고 느끼길 원치 않아요. 민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잠시 동안 그는 조용히 정원에서 조은과 하나가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소진, 그는 마침내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가족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보세요. 그는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은 제 삶에 제가 상상도 못했던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당신은 제게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제가 생물학적인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 세 사람은 내가 항상 꿈꿔왔던 가족이야. 수지는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다. 오 민호.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 사랑해. 너희 세 사람을 사랑해. 그리고 네가 나를 받아준다면 남은 인생을 너희를 돌보고 지키고 준과 하나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아빠가 되고 싶어. 수지는 흐느끼며 행복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하지만 만약 잘 안 되면 어쩌죠? 너무 이른 건 아닐까요? 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가족으로서.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가도 돼. 아이들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보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야.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혜진이었고 긴장한 듯 보였다. 방해해서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이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승민의 판결이 나왔어요. 그는 3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악몽이 진짜로 끝난 것이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저도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이제는 제가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멀리 새로운 시작을 찾아야겠어요. 민호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혜진, 갈 필요 없어요. 실수를 했지만 결국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혜진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선생님. 하지만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른 곳에서 제 행복을 찾아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어요. 수지는 혜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혜진. 원하는 것을 찾길 바래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불신과 경쟁이 서로 이해하는 순간 속에서 사라졌다. 혜진이 떠난 후 수진과 민호는 서로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럼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떻게 생각해? 함께 삶을 만들어 보는 거 어때? 수지는 미소 지으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다. 응, 그녀가 대답했다. 함께 해보자. 그들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부드러운 키스로 그 약속을 확인했다. 밖에서는 준과 하나가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희망에 찬 미소를 지었다. 우리 새 아빠가 생길 것 같아. 하나가 흥분하며 속삭였다. 준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작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있지, 하나? 이번엔 좋을 것 같아. 알메다 저택 위로 해가 지면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것이며 많은 도전과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사랑과 인내, 이해로 그들은 모든 장애물을 함께 극복할 것입니다. 밤이 찾아오며 새로운 새벽 가능성으로 가득 찬 밝은 미래의 약속을 가져왔습니다. 소진 파크, 민호캉, 조은, 하나에게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으로서 나란히 걸어갈 여정이었죠. 그 후 몇 달 동안 새로 형성된 가족에게는 중요한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소진 파크, 민호캉, 조은, 하나는 새로운 현실을 헤쳐나가며 그에 따른 모든 굴곡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가족은 저택에 부엌에 모여 있었습니다. 민호캉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라는 문구가 적힌 앞치마를 입고 하나가 미리 준비한 아버지의 날 선물이었죠. 팬케이크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고 소진 파크는 그를 재미와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도와줄 필요 없어, 여보? 그녀는 천장에 묻은 반죽을 보며 웃음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민옥항은 결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아이들에게 오늘 아침 식사를 내가 하겠다고 약속했어. 그 말 있잖아. 열기를 견디지 못하면 부엌에서 나가라라고. 책상에 앉아 고급 물리학 책을 읽고 있던 존 민옥항기 선물한 책이었죠. 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말은 열기를 견디지 못하면 부엌에서 나가라예요. 그리고 당신의 경우에는 그 조언을 따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모두가 웃었고 민옥항도 마침내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알겠어. 피자 시키는 건 어때? 아침에 피자? 하나가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습니다. 소우진 파크는 잠시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오늘은 예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야채를 많이 올린 피자여야 해. 피자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가족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옥항은 조온이 평소보다 조용해 보인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괜찮니, 아들? 그는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조온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날이 다가오니까. 소진 파크와 민옥항은 걱정스러운 눈길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존이 승민 리를 기억할 만큼 나이가 들어 이 변화가 그에게 힘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옥항은 존 옆에 앉았습니다. 존, 난 네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를 대체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아들이라는 걸 사랑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네가 허락한다면 네가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네 아버지가 되고 싶어. 존은 민옥항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난 당신을 좋아해요, 민옥항. 정말로. 그냥 복잡해요, 알죠? 소진 파크는 그들 곁으로 다가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사랑해. 서두를 필요 없어. 내 페이스대로 가자. 평소보다 조용했던 하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난 이미 민옥항을 아빠라고 생각해. 승민 리보다 훨씬 나아. 하나의 순수한 고백은 모두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했습니다. 민옥항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가슴이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자가 도착한 것이었죠. 그들이 피자를 먹으며 대화는 더 가벼워졌고 민옥항은 젊은 시절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소진 파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진 파크는 생각에 잠긴 민옥항을 그의 사무실에서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에 대해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그 옆에 앉으며 물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난 몇 달 동안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알다시피 너와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어. 돈, 성공, 권력. 하지만 내면은 너무 공허했지. 소호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기분 잘 알아. 오랫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남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진정으로 사는 것이 어떤 건지 거의 잊을 뻔했어. 민호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소호진, 난 이걸 성공시키고 싶어. 우리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들은 안정감과 사랑, 진정한 가족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그들은 그걸 가질 거야. 소호진이 확신하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그걸 줄 거야. 그 순간 조은이 사무실 문 앞에 나타나며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민호 씨? 그는 망설이며 불렀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 물리 문제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막혀서요.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물론이지 조은. 같이 한번 봅시다. 두 사람이 책에 몰두하는 동안 소호진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며 지켜보았다.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조은은 민호를 점점 받아들이고 그를 신뢰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며 엘메이다 저택에는 평화와 만족감이 감돌았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큰 소파에 모여 영화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나가 소호진과 민호 사이에 끼어 앉으며 속삭였다. 이거 좋다, 그렇지? 우리 4명이 이렇게 함께 있는 거. 소호진은 소녀의 머리 위로 민호와 감정이 담긴 눈길을 나누었다. 그래, 사랑아, 정말 좋아. 조는 민호의 다리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 있었고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정말로 모든 것이 잘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민호는 그의 가족,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 된 그들을 바라보며 숨이 막힐 정도로 강한 감사의 물결을 느꼈다. 앞으로의 길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을 것임을 알았고 극복해야 할 도전과 장애물이 있을 것임도 알았다.
하지만 소우진 존 하나를 바라보며 그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가족으로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을이 찾아오며 알메이다 가족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저택 정원에 떨어지는 금빛 나무잎은 모두의 삶에 시작된 새로운 장을 상징하는 듯했다. 어느 쌀쌀한 오후 소우진은 민호의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 민호.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해하지 마. 너희가 우리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하지만 나만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가져야겠어. 민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입가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완전히 이해해, 소우진. 사실 너에게 제안할 게 있어. 그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소우진에게 건넸다. 우리 회사의 사회적 책임 부문을 확장하고 있어. 당신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우진 파크는 서류를 펼치며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훑어보았다. 사회주택 프로그램, 장학금 환경 이니셔티브 등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것들이었다. 민호, 이건 정말 대단해요. 그녀는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확실하세요? 우리 관계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얻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우진,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삶의 경험, 공감 능력, 결단력,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한다는 건 그저 보너스일 뿐이에요. 소우진은 그를 안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한편 학교에서는 존이 자신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의 물리학과 수학 재능은 교사들의 눈길을 끌었고 그들은 그에게 한 학년을 건너뛰라고 제안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 존은 그날 밤 소우진에게 고백했다. 만약 더 나이 많은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어쩌죠? 제게 너무 벅차면요. 소우진은 아들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존, 너는 정말 똑똑해.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결정은 너의 몫이야. 우린 너를 압박하고 싶지 않아. 민호는 문간에서 듣고 있다가 방으로 들어왔다. 내 의견을 말해도 될까? 조은은 궁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만큼 나이였을 때 민호가 말을 시작했다. 비슷한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두려워서 포기했지. 최소한 시도라도 해보지 않은 걸 항상 후회했어. 조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만약 시도했는데 안 되면 어쩌죠? 그럼 원래 반으로 돌아가면 돼. 민호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런 걸로 부끄러울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시도하는 거야. 소우진은 민호가 상황을 잘 다루는 것에 감사하며 미소를 지었다. 생각해보렴. 아들아,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 어른들이 방을 나가자 하나가 종이를 들고 뛰어들어왔다. 엄마 봐요. 학교 연극에서 주인공으로 뽑혔어요. 소우진은 대본을 받아 제목을 읽었다. 공주와 개구리. 정말 대단하다. 예쁜 공주가 될 거야. 하나의 얼굴이 약간 어두워졌다. 사실 제가 개구리예요. 민호는 웃음을 참지 못했고 소우진의 눈총을 받았다. 개구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야, 하나. 소우진은 딸을 격려하려고 말했다. 결국 개구리가 이야기에서 모든 변화를 겪는 주인공이잖아. 하나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렇네요. 그리고 나는 최고의 대사를 가지고 있어. 가족은 함께 웃으며 이전의 긴장감이 사라졌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수진과 민호는 발코니에서 별이 빛나는 밤을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있잖아. 민호가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가끔 우리 삶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극적으로 변했는지 생각하곤 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기댔다. 맞아. 1년 전만 해도 나는 도망치며 미래를 두려워했어.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가족이 있지. 민호가 그녀의 임에 키스하며 말을 이었다. 수진,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는 일어나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수진은 그의 손에 있는 작은 벨벳 상자를 보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민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었다. 수진 박, 나와 함께 아내가 되어줄래? 우리가 함께 이룬 이 가족을 공식적으로 만들자. 수진은 행복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응, 그녀는 속삭였다. 1000번이라도. 응.
그들은 키스를 하며 함께할 미래의 약속을 다졌다. 다음 날 아이들에게 소식을 전하자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하나는 기쁨에 펄쩍 뛰며 입을 드레스에 대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반면 준은 망설이는 듯했다. 준아, 수진이 부드럽게 불렀다.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 준은 수진에서 민호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확실해요? 만약 안 되면 어쩌죠? 민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준아, 난 네 엄마를 사랑해. 너와 네 동생도 사랑해.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 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요. 진짜 아빠가 생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포옹은 감동적이었고 강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결혼식을 준비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는 동안 수진의 새로운 직장, 준의 학년 변경 가능성, 하나의 연극,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밤이 저택을 감싸며 가족을 별빛의 망토로 감쌌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과 더 나은 날에 대한 희망으로 단결하여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후 몇 달 동안 강 가족은 바쁜 나날을 보냈다. 수진과 민호의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고 하나는 기쁘게도 비공식적인 신부 보조 역할을 맡았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수진은 하나와 함께 저택 정원에서 꽃 장식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준이 긴장한 듯 다가왔다. 엄마, 민호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손에 든 종이를 불안하게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수진과 민호는 호기심 어린 눈길을 교환했다. 물론이지 아들, 무슨 일이니? 준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다. 저 학교에서 한 학년을 뛰어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수진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오, 준, 이거 정말 멋져.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네가 자랑스럽다 아들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띄었다. 민호 형이 말한 걸 생각해봤어. 도전해보라는 말, 그리고 나도 도전해보고 싶어. 수진은 아들을 안으며 사랑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다. 우린 네가 가는 길마다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사랑스러운 아들아. 하나가 지켜보던 중 갑자기 박수를 치며 말했다. 이건 축하할 일이야. 특별한 저녁 식사 어때?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공주님. 오늘은 내가 요리할까?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긴장된 웃음이 터져나왔다. 민호의 요리 시도는 가족 내에서 농담거리가 되곤 했다. 수진이 중재하며 말했다. 우리 모두 함께 요리하는 건 어때? 재미있을 거야. 아이디어는 열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곧 가족은 주방에서 재료와 도구로 즐겁게 어지러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민호는 수진이 조금 창백해 보인다는 것을 눈치챘다. 괜찮아 여보? 그가 조용히 물었다. 수진은 약간 지쳐 보이지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결혼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은 탓일 거야. 민호는 잠시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하나가 토마토 소스에 초콜릿을 넣어도 되냐고 묻는 바람에 주의가 흐려졌다. 저녁 식사는 놀랍게도 성공적이었고 모두가 맛있는 식사를 만들기 위해 기여했다. 식사를 하면서 대화는 활발히 이어졌고 주는 새 학년에 대한 계획과 기대를 공유했다. 며칠 후 수진은 회사의 새 사무실에서 사회주택 프로젝트 관련 문서를 검토하던 중 또 다른 메스꺼움을 느꼈다. 걱정이 된 그녀는 의사와 상담 예약을 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충격 상태로 병원을 나왔다. 그녀는 근처 공원을 건며 방금 들은 소식을 받아들이려고 애썼다. 임신, 그녀는 임신했다. 감정이 그녀를 덮쳤다. 기쁨, 두려움, 걱정. 이게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준과 하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민호. 민호. 수진은 불임이 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가 생물학적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진정하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민호에게 먼저 말해야 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수진은 민호를 그의 사무실에서 찾았다. 여보, 이야기 좀 할까?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호는 서류에서 눈을 떼며 즉시 수진의 진지한 표정을 알아챘다. 물론이지, 여보. 괜찮아? 소호진 파크는 앉아서 민호캉의 손을 잡았다. 민호, 나 오늘 병원에 갔어. 민호캉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야? 아픈 거야? 소호진 파크는 떨리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아프지 않아. 나 임신했어. 이어지는 침묵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졌다. 민호캉은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임신? 그는 마침내 속삭였다. 하지만 어떻게? 내 말은 내가 생각했던 건 알아. 소진 파크가 부드럽게 말했다. 의사가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 흔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고. 민호캉은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소진 파크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감정을 짐작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돌아섰고 소진 파크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다. 아기? 그는 감정에 겨워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아기를 갖게 되는 거야. 소진 파크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래, 우리 아기를 갖게 돼. 너 기뻐? 대답 대신 민호캉은 그녀를 꽉 안으며 웃고 울었다. 기뻐? 소호진, 나는 기쁨에 겨워. 이건 기적이야.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서서 기쁨과 감정을 나누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할까? 민호캉이 마침내 물었다. 소호진 파크는 미소를 지었다.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보자. 아마도 결혼식 후에? 민호캉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래,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하자. 하지만 소호진, 고마워. 내게 이 가족, 이 사랑을 주어서, 모든 것을 주어서.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소호진 파크와 민호캉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이미 밝아 보이던 미래는 이제 더 많은 약속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택 밖에서는 보름달이 은빛빛으로 정원을 비추며 숫자뿐만 아니라 사랑과 화합으로 성장하는 가족을 축복하는 듯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아이들에게 말하고 결혼식 계획을 조정하고 아기의 도착을 준비하는 것. 하지만 함께라면 그들은 무엇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가며 캉 저택은 별빛으로 감싸였고 그 안에서는 한 가족이 그들을 기다리는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드디어 그 큰 날이 왔다. 캉 저택은 소호진 파크와 민호캉의 결혼식을 위해 동화 속 장면처럼 변해 있었다. 흰색과 금색 꽃으로 덮인 정원은 꿈에서 나온 듯했다. 소호진 파크는 방에서 드레스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고 하나가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들어왔다. 엄마, 정말 예뻐요. 소녀가 감탄하며 눈을 반짝이며 외쳤다. 수지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내 사랑. 너도 정말 아름다워. 그 순간 준이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양복을 입고 조금 어색해 보였다. 시간이 됐어요, 엄마. 그는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수지는 긴장과 행복이 뒤섞인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준비됐어. 그녀는 부케를 들며 말했다. 밖에서는 민호가 임시로 마련한 제단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수진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과 하나와 함께 빛나며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결혼식은 감동적이고 아늑했으며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만이 참석했다. 주례가 그들을 남편과 아내로 선언했을 때 수진과 민호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다. 리셉션 동안 손님들이 춤을 추며 즐기고 있을 때 수진과 민호는 서로를 이해하는 눈길을 나눴다. 이제 아이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알릴 시간이었다. 그들은 준과 하나를 정원의 한적한 구석으로 불렀다. 애들아, 민호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엄마와 내가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준과 하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순간의 진지함을 느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말했다. 준아, 하나야, 너희에게 동생이 생길 거야.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영원한 것처럼 느껴졌다. 하나가 먼저 반응을 보였고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커졌다. 아기? 정말? 이거 대단해. 그녀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반면 준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민호 아저씨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망설이며 말했다. 민호는 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맞아, 준아. 의사들이 내가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지.
하지만 가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 수지는 그들 곁으로 다가가 두 아이를 안았다. 어때? 내 사랑들? 하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항상 누나가 되고 싶었어. 아기 돌보는 걸 도와도 될까? 수지는 웃으며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물론이지, 사랑스러운 딸아이. 주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소식을 받아들였다. 마침내 그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럼 아기는 아저씨의 진짜 아기야? 민호는 준의 질문에 담긴 걱정을 이해하며 가슴이 아려왔다. 준아, 나를 봐.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너와 하나는 내 진짜 아이들이야. 피가 가족을 정의하는 게 아니야. 사랑이 가족을 정의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 둘을 이 아기만큼 사랑해. 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는 민호를 꼭 안았다. 나도 사랑해, 아빠. 그는 속삭였다. 수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눈도 촉촉해졌다. 조은이 민호를 아빠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 순간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가족은 서로를 안으며 사랑과 행복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이 파티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얼굴은 결혼식을 넘어선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소오진과 민호는 서로에게 빠져들어 천천히 춤을 추었다. 행복하세요, 미시스 캉.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소오진은 부드럽게 웃었다.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미스터 캉. 그들은 존과 하나가 어색하게 춤을 추며 웃고 즐기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들을 보세요, 소오진이 감동에 차 말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을 뒤로하고 이렇게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민호는 그녀의 이마에 다정하게 입맞춤을 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사랑아. 우리 앞에는 긴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 손님들이 떠나기 시작하자 소오진과 민호는 신혼여행을 준비했다. 그들은 천국 같은 섬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아이들을 소오진의 믿을 만한 이모에게 맡기기로 했다. 얘들아, 잘 지내라, 알겠지? 소오진이 존과 하나를 안으며 말했다. 그리고 기억해, 지금은 우리만의 비밀이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아기 얘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아이들은 엄숙히 약속했지만 하나는 흥분을 겨우 참을 수 있었다. 신혼부부를 공항으로 데려다줄 차가 멀어지자 존과 하나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우리가 좋은 형제가 될 수 있을까? 하나가 존에게 물었다. 존은 미소를 지으며 동생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는 최고가 될 거야, 하나.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밤이 캉 가문의 저택에 내려앉았고 별들은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가 되고 곧 더 커질 가족은 새로운 도전과 기쁨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사랑은 그들이 마주할 어떤 장애물보다 강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미래는 결코 이렇게 밝게 보이지 않았다.